아프리카의 초원, 나무보다 더 높이 고개를 내민 거대한 생명체. 어깨만 해도 3m, 머리끝까지 닿으면 5.5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높이. 몸통 길이 2.5m, 체중은 수컷 기준 1200kg이 넘습니다. 다리는 2m에 가까운 기둥처럼 뻗어 있고 꼬리마저 1m에 달하죠. 오늘 알아볼 친구는 육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 바로 기린입니다. 압도적 크기와 달리 자세히 보면 사실 굉장히 귀여운 녀석입니다. 밤하늘을 닮은 깊은 눈, 양옆으로 넓게 열린 시야각은 무려 320도나 됩니다. 적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구조죠. 바람이 스칠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긴 속눈썹은 고혹적인 눈에 낭만을 더합니다. 머리 위에는 작은 뿔처럼 보이는 오시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뿔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건 일반적인 뿔과는 다릅니다. 소나 영양의 뿔은 머리뼈에서 자라난 뼈 기둥을 단단한 각질층이 감싸 외부에 노출된 구조지만 기린의 오시콘은 피부와 털로 덮인 뼈 돌기입니다. 태어날 땐 사람의 코처럼 머리뼈와 분리된 말랑말랑한 연골 상태로 존재하다가 자라면서 점차 골화되어 결국 두개골과 융합되죠.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털방울 장식처럼 귀여운 모습입니다. 하트 모양의 큰 콧구멍은 평소엔 느긋하게 벌렁거리며 숨을 쉬다가 모래바람이 불면 단단히 닫힙니다. 40에서 50cm에 이르는 긴 혀는 멜라닌 색소가 풍부해 짙은 보랏빛을 띱니다. 강한 햇빛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진화한 결과죠. 온몸을 덮은 얼룩무늬는 개체마다 달라 마치 지문과도 같죠. 어미와 새끼는 이 무늬와 함께 냄새와 울음소리로 서로를 알아보고 끝없이 이어진 초원 속에서도 가족을 잃지 않습니다. 기린은 웅장하면서도 신비롭고 의외로 귀여운 디테일까지 품은 동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기린의 목은 처음부터 이렇게 길었던 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현생 친척인 오카피를 한번 보죠. 기린과 오카피는 사실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친척입니다. 콩고 밀림에 사는 이 동물은 기린과 달리 짧은 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기린의 출발점은 오카피처럼 짧은 목을 지닌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약 2500만 년 전, 기린과의 초기 조상으로 여겨지는 프로들의 모테리움이 등장합니다. 몸집은 작고 사슴과 비슷했으며 아직 긴 목은 없었죠. 하지만 약 1600만 년 전 그 후손인 칸투메릭스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동물의 목은 이전보다 조금 더 길쭉해졌습니다. 지금의 기린만큼은 아니었지만 분명 짧은 목에서 약간 길어진 목으로 진화가 시작된 증거였죠. 이후 계통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목이 다시 짧아진 그룹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약 1200만 년 전의 기라포캐릭스입니다. 이들은 칸투메릭스보다 오히려 목이 더 짧아졌고 이후 시바테리움 같은 거대한 짧은 목 기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오카피가 바로 이 짧은 목 계통의 후손이죠. 또 다른 갈래는 계속해서 목이 점점 길어지는 그룹입니다. 약 1500만 년 전 등장한 팔레오트라구스와 약 750만 년 전에 사모테리움으로 이어지며 목뼈가 점진적으로 신장했습니다. 이들의 목뼈는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줍니다. 현대 기린의 목뼈는 앞쪽과 뒤쪽이 모두 늘어나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길쭉한 형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가 균등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앞쪽, 그러니까 머리 쪽 절반부터 먼저 길어진 구조죠. 즉, 짧은 목에서 긴 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약 200만 년 전 드디어 현대 기린으로 이어지는 진짜 초장목 계열이 등장합니다. 보힐리니아와 기라파 시발렌시스 같은 종들이 대표적입니다. 앞쪽에 이어 뒤쪽, 몸통 쪽 뼈까지 전체 목뼈가 길게 늘어나 있죠. 특히 보힐리니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널리 분포했고 오늘날 아프리카 기린의 직계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목뼈가 앞쪽에서 시작해 뒤쪽으로 단계적으로 길어지며 마침내 오늘날 지상에서 가장 긴 목을 가진 기린이 완성된 거죠. 기린의 목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길어졌을까요? 학교에서는 흔히 높은 나무의 잎을 먹기 위해서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 다른 초식 동물들은 긴 목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기린의 긴 목이 단순히 먹이 때문만이 아니라 성 선택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수컷들의 싸움, 이른바 네킹이라는 행동입니다. 교미철이 되면 수컷들은 목을 무기로 삼아 결투를 벌입니다. 거대한 목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풀리며 엄청난 회전력이 실린 채 머리와 오시콘으로 상대를 강타하죠. 겉보기엔 우스꽝스러운 몸싸움 같지만 그 충격은 단순한 밀치기가 아니라 목숨을 건 일격이죠. 순간 시속 50km에 달하기도 하고 실제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죠. 이 싸움의 목적은 단 하나, 짝짓기를 위해서입니다. 관찰 연구에 따르면 목이 더 길고 두꺼운 수컷일수록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았고 결국 더 많은 교미 기회를 얻었죠. 즉, 기린의 목은 나무 위에 잎을 따내기 위한 생존 도구이자 짝짓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택된 무기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길게 뻗은 기린의 목, 과연 그 목뼈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사람의 경추가 7개니까 기린은 적어도 20개, 어쩌면 30개쯤 될 거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과 똑같이 단 7개 뿐입니다. 대부분 포유류가 가진 경추 7개를 기린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차이가 있다면 그 7개의 뼈가 다른 동물보다 훨씬 길게 늘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동물들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이 긴 동물들은 대체로 많은 개수의 뼈를 가집니다. 타조는 18개의 목뼈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백조라 부르는 큰 고니는 무려 25개나 되죠. 중생대의 거대한 공룡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13개의 경추로 9m에 달하는 목을, 디플로도쿠스는 15개 이상의 경추로 15m에 가까운 목을 완성했습니다. 즉, 긴 목을 가진 동물들은 대체로 많은 뼈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길이는 달랐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단 7개의 뼈로 오늘날 지상에서 가장 긴 목을 완성한 거죠. 그렇다면 왜 기린은 다른 동물처럼 뼈의 개수를 늘리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포유류만의 엄격한 규칙, 바로 경추 7개 법칙에 있습니다. 포유류의 목뼈 수는 혹수 유전자가 지휘하는 발달 프로그램으로 정해집니다. 혹수 유전자는 배아 발달 단계에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어디에 무엇을 만들지를 정해주는 일종의 설계도 유전자죠. 이 패턴이 어긋나면 단순히 목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신경계, 혈관, 호흡기 발달까지 함께 뒤틀리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경추수가 달라진 포유류는 신경관 결손이나 대혈관 기형, 종양 발생률 증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개체는 살아남지 못했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포유류는 7개의 경추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물론 나무늘보와 매너티 같은 극소수 예외가 있지만 이들은 발달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특정 환경에 특화된 특수 사례일 뿐 일반적인 포유류에게 경추 7개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결국 기린은 포유류가 가진 치명적 한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낸 진화사의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자신의 한계 앞에서 잠시 멈춰서 있진 않나요? 작은 사슴의 형태로 시작해 마침내 육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이 된 기린처럼 포유류의 한계를 넘어선 진화의 기적처럼
그 기적이 언젠가 당신의 삶에도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